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오늘은 많은 실전 투자 고수들이 강조하는 종목 선정의 핵심 요소, 차트, 수급, 재료, 실적, 시황 이것들을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론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전 적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도 남석관 투자자님의 요 내용이죠. 수익을 내는 단기 투자자가 대부분 활용하는 방법, 종목 급등 후에 처음 5일선에 닿으면 전체 투자액 중 20% 정도를 매수한다. 요 사례가 오늘 또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종목을 발굴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으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점 및 관점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판단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오늘 내용은 참고 사례 정도로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8% 수익 어떻게 선별할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선별하는 법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보시면은요 이 네 가지 단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차트, 수급, 재료, 시황.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되뇌이셔야 돼요. 하루 종일 차트, 수급, 시황, 차트, 수급, 시황, 차트, 수급, 재료, 시황, 차트, 수급, 재료, 시황. 거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를 한다라고 하면 실적과 기술력인데 사실 이 실적과 기술력은요 재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중요해요. 차트, 수급, 재료, 시황 중에 어떤 게 그나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재료하고 시황이다. 근데 그렇다면 차트, 수급은 중요하지 않는가? 아니죠. 차트, 수급이 중요한데 차트, 수급은 기본이다라는 거죠. 기본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재료와 시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재료, 시황도 중요해요. 여기 4개 중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 차트, 수급, 재료, 시황을 계속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딱 보고 그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대충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종목을 내가 해보고 싶다는 그런 감이라던가 감정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그렇게 해서 수익 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종목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구나. 물론 이게 100%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는 게 완전히 어떤 이런 공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그리고 운때가 맞으면 큰 수익을 또 낼 수 있거든요. 또 계속 하시다가 수익이 쌓이고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비중 베팅을 하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성공하면 또 계좌를 크게 불려나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4개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차트는 뭔가요? 차트는 횡보, 첫 장대 양봉 또는 갭상승, 200일 평선 위, 첫 장대 양봉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져 주어야 되고요. 깔끔한 장대 양봉이 좋겠죠. 횡보는 어떤가요? 횡보는 50일선에서 박스권 횡보를 할 수도 있고 11선을 타면서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횡보라는 것은 옆으로 기는 움직임도 있겠지만 상승하는 횡보도 있습니다. 횡보라고 해서 무조건 옆으로 기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은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저점을 지켜주면서 저점을 지키거나 아니면 저점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잔잔하게 흐르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기에 또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첫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이 좋다라는 거죠. 갭상승이 나와도 되고요. 다만 갭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량주일 경우에 갭상승이 나와야 되고 그런 갭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 갭이 훼손되면 안 된다. 갭의 그 저점을 주가가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당연히 차트는 200일선 위에 자, 200일선을 뚫어도 안 됩니다. 200일선 위로 딱 올라타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공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먹히는 시장이 있고 안 먹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장세 판단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이거다. 자, 수급은 뭔가요? 당연히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자, 그런데 연속 수급이 좋겠죠. 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개인 투자자도 매수한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팔아야 돼요. 첫 장대 양봉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그 장대 양봉을 만들어야 되고 개인 투자자가 달라붙으면 그걸 털어내려는 움직임이 또 나오기 때문에 바로 상승세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매수하면 급등세가 연출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값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연기금이 매수하는 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투신은 나쁘지 않아요. 투신이 매수하면은 추세 상승이 나옵니다. 외국인은 어떨까요? 외국인은 살짝 들쭉날쭉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값. 다만 이게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참고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하고 수급은 기본값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재료를 선별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냥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재료와 시황이다. 재료는 뭐죠? 가장 좋은 재료는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은요, 시대의 흐름을 가장 먼저 눈치채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현업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글로벌 대기업은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종목들, 시대의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추세 상승하는, 대시세를 주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의 재료가 붙었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글로벌 대기업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거기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꼬이니까 조금 유연하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너무 내가 매매 횟수가 많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글로벌 대기업만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은 뭔가요? 시황이라는 건 이 시장 전체의 분위기죠. 분위기라는 건 뭔가요? 시장에서 강한 종목, 어떤 강한 흐름, 그런 대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상위 20개 종목을 보는 것이고, 그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단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시황으로 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100%가 아니에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한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매수 종목을 고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최소한 실수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종목 선정입니다. 타점이 아니라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만큼은 기준과 원칙에 맞게 딱 고르자라는 거죠. 이거는 장 마감하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장 중에 내가 손절을 놓친다라든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실수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우리가 실수하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는 안 틀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종목을 잘 선정해보자. 그 종목을 잘 선정해도 이게 수익이 날지 내가 털릴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제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법입니다, 이게 뭐 대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이것도 기본이죠. 특히나 이 재료와 시황은요, 지금까지 투자 대가와 고수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제시 리버모어 시절 때부터 시황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제시 리버모어가 유망 섹터는 뭐죠? 종목군입니다. 유망 종목군이다라는 건 뭐죠? 단체로 좋은 상승세 또는 단체로 강한 상승세가 나온 거기에서 승부를 봐야 돈 벌 수 있다. 거기에서 돈 못 벌면 다른 데 가서도 돈 못 번다. 제시 리버모어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입니다. 관행. 이거는 뭐 어떤 대단한 기법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수하지 말자라는 거죠. 게다가 실적, 기술력 이런 것들은 재료와 연관이 되어 있다. 뭐 예를 들면 일조, 글로벌 대기업에 협업을 하고 있다. 어떤 기술 이전이 나온다. 그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라. 자, 그러면 우리가 2월 4일 날
이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했어요. 의료 AI 섹터가 단체 상승이 나왔죠. 토마토 시스템, 딥노이드, 라이프 시멘틱스, 보로노이, 이지 케어텍입니다. 어떤 재료냐?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오픈 AI 글로벌 대기업이죠. 그 CEO가 AI가 의료 쪽으로 진출해야 된다라고 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단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종목을 오늘의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 오늘의 종목을 이렇게 선정을 했을까요? 자, 토마토 시스템 이날입니다. 우리가 이날 발굴을 했던 거죠. 토마토 시스템이 가장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왜 토마토 시스템을 제외했을까요? 흐르다가 튀어 올랐기 때문이에요. 200일이평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제외했던 겁니다. 딥노이드는 어떨까요? 딥노이드는 200일이평선 위에 딱 올라탔는 걸 그런데 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왜 안 했을까요? 수급이 없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만든 상승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봤더니 딥노이드 나쁘진 않네요.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를 반등 캔들로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자리가 세력의 이탈 자리였다라고 하면 가격은 빠졌을 건데 아직은 5일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대응을 해볼 만은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보다도 이 종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제외했어요. 자, 그리고 이지케어텍입니다. 선정은 했어요. 횡보가 너무 좋았고 대량 거래량이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뭐죠? 거래 대금이 안 붙었다라는 거죠. 자,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고르기는 했어요. 200일 이평선 위에 있고요. 이날 발굴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죠. 뭐죠? 거래 대금이 안 붙었다.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변동성 너무 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지금 저점이 받쳐지는 횡보를 꽤 장시간 2달 이상 했고 거래대금 터졌고 20일 신고가고 나쁘지 않죠. 수급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골랐던 거예요. 하지만 뭐가 아쉬웠다? 거래량이 아쉬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나마 가장 나쁘지 않았던 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누구나 봐도 아까 앞에 이 네 가지 기준을 봤을 때 일단은 요 두 종목은 제외죠. 라이프 시멘틱스 변동성 심하니까 제외죠. 이지케어텍 거래대금 안 터졌으니까 제외죠. 누가 봐도 사실은 아무나 봐도 우리가 아니라 보로노이를 다들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들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거래량이 아쉽다. 자, 그런데 관찰할 수 있죠. 왜죠? 왜 관찰할까요? 왜 보로노이를 관찰할까요? 차트 수급 재료 시황이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왜 보로노이를 볼 수 있었느냐? 단체 상승이 나왔는데 샘 올트먼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로노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보로노이를 보셔야 됩니다. 보로노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 복귀하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큰돈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찍어드리는 종목으로 하면 큰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스스로 실력을 키우시고 스스로 고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스타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렇게 복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거래량이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양봉 캔들이 나왔어요.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양봉 캔들에 거래량이 꽤 붙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캔들을 2일봉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사실 1분 봉도 있고 3분 봉도 있는데 10분 봉도 있고 5분 봉도 있는데 7분 봉을 못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주봉 차트도 있죠. 주봉이 몇 봉이죠? 5일봉이죠. 그러면 2일봉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일봉을 만들었을 때 이걸 합치는 거죠. 이 거래량을 합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쁘지 않은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거래대금도 터졌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끼워 맞추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제쳐주고 사실은 거래량이 터지면 이 캔들보다 더 좋은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타점을 줬어요. 타점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차트하고 수급은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차트는 향후에 어떤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차트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종목이 움직였는가를 보는 겁니다. 차트 지금까지 움직였는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요와 공급.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아야지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뭐죠?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는 매물대가 작죠.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것도 체크하는 게 뭐다? 매물대, 수요와 공급. 200일 이평선 아래는 공급량이 많겠죠. 200일 이평선 위는 공급량이 적고 매수세가 더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차트는 매물대를 보는 겁니다. 매물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신고가가 중요한 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 핵심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또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하고 수급은 그 정도만 보는 거예요. 수급도 사실은 들쭉날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 그런데 향후에 이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재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레리 윌리엄스가 내가 평생 내가 연구해온 주제다. 뭐 그게 어떤 거냐? 폭발적인 상승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차트에서 나오나요? 아니죠. 수급에서 나오나요? 아니죠. 시황에서 나오나요? 물론 시황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찝었죠. 뉴스에서 나온다. 뉴스가 뭐죠? 재료죠. 재료. 여러분들. 그래서 재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좋으면 여기에서 이 자리죠. 이렇게 타점이 나오면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상승의 힘이 있으니까. 상승의 힘 어느 정도? 뭐 아주 최악은 아니죠.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 5일선은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은 여러분들이 경험값으로 하시겠지만 여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그래서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수 타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보고 느낌이 와야죠. 아, 이거 해봐야 되겠다. 내일 당장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매수를 못했으면 내일 아침에라도 시초가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론으로 배운 게 자연스럽게 실전으로 나가려면 연습 많이 해봐야 되고요.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유 내가 놓쳤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겁니다. 놓쳐봐야지 다음부터 안 놓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행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해봐야죠.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뭔가 알고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들은 사실은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뭐보다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실천 하나 하는 것보다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막 하면 안 되죠. 이 핵심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 핵심을 벗어나 버리면 그러면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강조 드릴 겁니다. 이 4가지, 5가지, 6가지, 총 6가지인데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핵심 내에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다시 5일선을 우상향시키는 또 양봉 캔들이 나왔어요. 그럼 또 추격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보로노이가 갭으로 크게 떴어요. 크게 뜨고 나서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떨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종가 매수하신 분들은 이 흔들기를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자, 흔들기가 나왔을 때 장중 대응하면 못 버팁니다. 무조건 손절 나가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정석입니다. 이걸 버티는 건 더 안 좋은 거죠. 물론 정말 실력자, 정말 고수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그 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버틸 수 있어요. 다만 이 자리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들어갔으니까, 초입에 잘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종가 베팅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죠. 책에서도 백테스팅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종가 베팅이 장중 매매보다 더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종가 베팅부터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체계를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던 뭘 스캘핑을 하셔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종가 13%, 13.75% 마감이 되었습니다.